(2025년 10월 2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48일째, 그리고 휴전 1단계 발효 1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지 2주가 다 되어가지만 하마스는 애당초 약속했던 무장해제는커녕 오히려 하마스 대원을 다시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날리는 등 여전히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휴전 2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우리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 10월 19일 날 월요일이에요. 일요일 저녁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전사를 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10월 19일 저녁에 가자지구 남부 라파 국경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이 정찰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하마스 무장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마스는 RPG, 로켓 추진 수류탄과 소총 사격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병력을 공격했고요. 이 과정에서 병사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고 가자지구 전역의 하마스 거점 수십 곳을 동시에 타격했는데요. 이번 공습은 하마스의 무기 저장고와 사령부, 그리고 터널 입구 등을 주요 목표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즉시 중재에 나서서 이 둘의 공방전을 중단시켰고요. 그래서 같은 날 밤 휴전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지금 그 휴전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겨우 성사시켜 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가자 지구 분위기가 다시 이렇게 험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별로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대해서 동시에 질책을 하면서 이제 휴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압박을 넣었는데요. 트럼프는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가자지구로 가서 하마스를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마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워싱턴이 이스라엘에게 휴전은 유지하되 하마스에 대한 대응은 계속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휴전은 다시 재개가 되긴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하고 하마스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이스라엘 군이 전사를 하고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은 그냥 정찰 작전 중인데 기습 공격을 당하고 있군요.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가자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현재 겉으로는 가자지구가 휴전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이른바 황색 선, 옐로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경계선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황색선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그 지역 53%를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황색선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은 하마스가 다시 국경 근처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기습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그 황색선을 설치하고 있는 그 작업 중에 하마스 대원들이 황색선을 넘어서 몰래 접근해서 이스라엘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그 황색선을 넘은 하마스 대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IDF는 드론을 이용해서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그 황색선에서 물러나라 그 전단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휴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그런데 가자 지구 전쟁 이후에 과연 가자 지구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다시 말해서 가자 지구 국제 안정화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관리할 것이냐? 어떤 그 군사 기관들이 이런 거를 두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이집트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아닌가. 평화 유지군, 안정화군. 이집트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이 추진 중인 유엔 결의안 초안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안정화군 창설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안정화군 구상과 함께 이집트가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안정화군은 기존의 평화유지군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갖는 구조를 갖고요. 단순 평화유지 임무를 넘어서 치안 확보와 그리고 무장단체 해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임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집트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관측도 많은데요. 이집트가 라파 국경 그 개방을 애초에 또 꺼리고 있고 시나이 반도로 무장 세력이 넘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스라엘도 라파 국경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당분간 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는데 게다가 만약에 이집트가 주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자 통제가 팔레스타인 행정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팔레스타인 국가 구상으로까지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도 아직 공식적으로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하마스 무기 해체나 이스라엘의 철수 조건 등 해결해야 하는 그런 난제가 또 많이 있다 보니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집트 주도하는 이 안정화군은 외교적 시나리오로서는 유력하다라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구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이라는 말과 안정화군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또 진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평화유지군은 그냥 유지시키는 거고 안정화는 안정을 시키는 거니까. 미쳐서 날뛰는 놈들은 막 두들겨 패서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격해질 수는 있겠네요.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어요. 하마스가 휴전협정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분대로 가서 두들겨 부시겠다고요? 국제안정화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측은 가자 지구에 미군을 직접 투입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요. 트럼프는 중동 여러 국가들이 가자 지구에 병력을 투입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국제안정화군 관련해서는 미국은 병력 투입보다는 주로 조정이나 이런 감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특사죠. 위트코프가 가자 지구 전후 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가자 지구 상황을 두고 가자 지구의 경제적 재건과 그리고 중동 질서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충돌의 종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휴전 이후에 가자 지구를 재건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의 투자나 그리고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간의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또 제시하기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중동 전체의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이번 상황을 단순히 전쟁의 종결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재편과 그리고 지역 협력의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라고 하는데 이 두 집단들은 이 휴전안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제안했던 그 휴전안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설마 휴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와서? 뭐 사실 일상 하던 레파토리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한 건데요. 공식적으로 휴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쟁점인 무장 해제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 의사를 표출한 겁니다. 트럼프의 평화 계획은 휴전하고 그다음에 군축, 그다음에 행정체제 전환 이런 단계적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우리가 언제 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냐라고 하면서 군축 약속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무기 포기에 대해서 이건 의무가 아니라 먼 미래의 가상적 논의에 불과하다라고 또 선을 그어버렸는데요.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모하메드 나잘은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무장 해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획득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비무장화 무장화 선행 원칙과는 이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슬라믹 지하드 지도부 역시 트럼프를 향해서 자기 자신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나저나 가자 지구안에는 하마스 대원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하마스 대원이 7,0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 대원이 얼마나 남아 있고 또 무기도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재 이스라엘군이 발표한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마스는 여전히 약 2만 명 규모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 그리고 소형 무기 등을 여전히 은닉하고 있다고 하고요. 상당량의 무기가 가자지구 남부의 지하 터널망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DF는 이번 전쟁 동안 하마스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 체계는 이제 대부분 붕괴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터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약 25%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마스의 잔여 병력은 여전히 터널을 활용해서 이동하거나 무기 보급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하지만 하마스의 군사 구조는 과거처럼 정규군 그런 체제라기보다는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활동하는 그런 게릴라 형태에 가깝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대원들도 많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하마스가 식량이나 그리고 생존, 복수심을 자극해서 새로운 하마스 대원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가자지구를 두들겨 부셨는데도 지하 터널의 25%밖에 파괴를 못했네요. 워낙 깊이 얘네들은 복잡하게 해놨으니까 75%는 언제 파괴를 하나요? 걱정이네. 자, 얼마 전에 하마스와의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 하마스 대원들이 무장한 채로 나타나가지고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이스라엘 편에 부역했지 막 이러면서 공개 처형하고 막 이런 장면을 영상으로 이제 봐서 사실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그 영상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영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마스가 이 정도로 잔인하다. 같은 민족끼리도 이렇게 총을 쏴서 죽이고 처형하는 거. 우리 브레드 TV에서도 물론 방송을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이런 영상은 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뭔가 좀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스라엘 정부가 목소리를 좀 냈는데요. 네, 휴전이 발효된 직후 하마스 대원들이 가자 지구 내에서 같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고문하고 이런 처형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구호품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던 민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영상을 국제 언론에 공유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마스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역시도 하마스가 가자 내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트코프 중동 특사 얘기를 하나 더 좀 물어볼게요. 위트코프가 가자지구 그 휴전 이후에 아브라함 협정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가자지구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위트코프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가자 휴전 상황을 통해 중동이 군사적 대립이 아니라 경제, 기술, 인프라 협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가자 지구 휴전이 단순한 전투의 종식이 아니라 아브람 협정의 새로운 확장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가자 지구 재건 과정에서 아랍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아브람 협정의 2단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즉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함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렇게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상하는 그런 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트코프는 가자 지구를 더 이상 절망의 땅 이렇게 보지 않고 중동 경제 재편의 새로운 무대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후 재건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는 그런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트코프는 가자 지구 미래를 단순한 복구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외교적 변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보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조현영 기자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덩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한 가운데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매덩 조현영 기자. 예. 예. 마음에 들죠? 예.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또 광화문 이스라엘 평화 시위 행진 참석해 주셨어요. 예. 반바지 입고. 칼바람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한민국에. 그렇죠. 이스라엘 현지 국민들도 많이 만나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거기서 혹시 조 기자님 알아보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아,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10일 하마스와 휴전 발효된 이후에 9일 만에 또다시 가자 지구를 공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공습 휴전인데도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 하마스의 휴전 합의 위반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당국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유가 뭐냐면 이제 라파 국경 인근 그 옐로우 라인 인근에서 IDF 병력에 대한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하마스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휴전 1단계 그 인질, 그 생존 인질은 다 송환했지만은 이제 유해 송환에 대해서 조금 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의 그 이유가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했죠. 공격을 했으니까 무장 해제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있고, 거기에서 그다음에 또 가자 주민 처형, 앞서 얘기했던 그 유진 PD가 얘기했던 가자 주민 처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마스 테러 인프라 시설을 이제 파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습을 이제 때렸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공습한 남부 테러 시설이 거기서 이제 미사일도 나오고 하고 전체 한 10에서 15% 정도 무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다 소진되고. 근데 이 남부 테러 시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그 요번에 송환된 인질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안 때린 거죠. 인질 한 명 때문에. 근데 이 테러 시설 때문에 IDF 병력 10명이 전사했다 하면서 약간 좀 이스라엘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지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질도 다 돌아왔으니까 물론 네. 이제 아직 그 시신들은 뭐 못 돌아왔지만 일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맘 놓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휴전한 이후에 하마스 대원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처형하는 장면 영상에 무기들을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네. 분명히 무장 해제하기로 했는데 네. 이 하마스 애들은 왜 이렇게 무장 해제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제 안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시간 싸움을 벌여보자는 것 같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20개항 평화안 중에 이제 이게 약간 큰 줄기만 나왔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장해제, 군사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17조를 발동한다고 하는데 17조가 무슨 내용이냐면 IDF 혹은 ISF, 국제안정화군이 군사행위를 통해서 무장해제나 강제 집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이렇게 13조, 17조가 이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좀 약간 요번 어떤 평화 협상안이 위태위태하다고 보는 대목 중에 하나고. 근데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요번 공습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합법적인 거다. 왜? 무장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IDF 가서 때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15조 ISF, 그러니까 안정화 군에 대한 구성 요건이 나와 있는데 15조에 따르면 안정화 군은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과 협의해서 가자 지구에 파병을 해 무장해제를 집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IDF가 점진적으로 이스라엘군이 이제 철군을 한다. 지금 1차 라인 뒤로 철군했는데 더 점진적으로 철군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ISF 안정화군을 참여자가 지금 불투명해요. 말로는 뭐 중동판 나토다라고 했는데 일단 순위파 국가 참여가 불투명하고 나오는 외교적 그 보도를 보면은 참여 안 하겠다는 게 대다수고 그나마 그 아제르바이잔이 비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ISF에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랬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실제로 하마스 무장 해제가 IDF 없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른바 안정화군 ISF가 하마스 무장 해제를 관찰할 수 있는 결기, 백본, 척추가 있는가, 그 깡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남부에서 이제 헤즈볼라 무장 해제,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를 관찰하기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군 유니피를 거기다 파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무장 해제는커녕 같이 조력자처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력 ISF에 대해서 이 회의론이 안팎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휴전 협정의 중재국으로 나섰던 카타르 뭐 여러 나라 몇 나라들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타르인데 저는 사실 카타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불신이 많거든요. 좀 못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 카타르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상 체결까지는 이제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하용 매체에서 사우디 외교 핵심 관계자들의 그 전원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 의존하는 것은 큰 실책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사우디 관계자는 2단계 하마스 무장 해제와 후속 가자 재건 계획에 카타르로 인해서 그 트럼프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여전히 카타르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테러 노선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 그리고 카타르가 가자 주민 탈극단화 작업을 회방해 궁극적으로 하마스 재건의 복선을 깔고 있다면서 아직도 여전히 순위파 국가들은 카타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그 하마스의 무장 해제하고 또 가자지구의 이 평정 작전 평화롭게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뭐 아까 일부에서는 이유진 PD가 뭐 이집트가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군 IDF가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속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국제사회가 난리를 칠 거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자지구에서 이 평정화 작업, 안정화 작업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집트가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아랍 연합 군들이 할 것이냐? 뭐 말들이 많은데 그 대안으로 가자지구 안에 그 하마스의 대안 세력이 또 있대요. 그 대안 세력을 키워서 맡아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안 세력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전에 그 이유진 PD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주민 학살 있죠. 네. 그게 바로 반대 정파입니다. 하마스의 반대 정파. 예, 그게 이제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이 빠져나갔으니까 권력 공백을 빨리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하마스 통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쟁 정파를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살하고 뭐 별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른바 반하마스 토후 세력이라고 합니다. 토후. 그 영어로는 클랜이고요. 뭐 부족, 족속을 의미하고 여기서 운영되는 근데 이 가문에서 이 반대 정파
부족에서 개인 사병 혹은 민병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자 지구내 한 4개에서 5개의 반하마스 무장정파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리시 가문 지도 위에서 두 번째인데 저게 헬리시 가문이 저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세자이아 지역을 관할하는데 여기서 또 하마스하고 치열하게 교전을 펼치고 있고요. 2007년부터 하마스와 치열하게 싸운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3월 와이넷 보도에 따르면 헬리스 가문 무장정파는 IDF의 군수보급 정찰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아슈라프 알마시가 이끄는 또 그 무장정파인데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노란선 맨 꼭대기에 있는 건데 가자지구 맨 꼭대기에 있는데 베이트 하눈 가자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토호 세력으로서 신베트의 조력을 받고 이제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고 그다음 맨 밑에 내려가면은 아셀 아부 샤밥이 이끄는 한 400에서 500명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라파 국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도 한번 보도를 했지만 네티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무기 지원하고 있다는 정파가 여기에 공개적으로 밝혔죠. 대부분 베두인 타라빈 종파로 구성되어 있고 이집트 요르단에 넓게 펼쳐져 있는 베두인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직접적으로 군수 병찰 지원했고 그 인도족 물자 호송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꽤 성과가 좋았던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라파 국경 바로 위에 이제 후삼 알 아스탈이 이끄는 또 정파가 있는데 여기는 칸 유니스에서 여기는 하마스 군수 공무망을 타격하고 요인 암살을 하는 아주 그냥 굉장히 재개발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NS, 왓츠앱을 통해서 병력도 모집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자 북부 가자 시티에 이제 도그무시라는 또 무장정파가 있습니다. 알 사브라 지역에서 지금 하마스하고 이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최근에 이제 CNN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 일요일 기준으로 이 도그무시 정파 무장대원 52명이 사망을 했고 전사를 했고 하마스 병력 12명을 사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와 반대 정파 간에 지금 치열한 교전이 벌고 있고 사실상 이거를 갖다 내전 상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 그렇죠. 세력 다툼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자지구 전체를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서울시로 비교하면은 하마스는 서울시장이고 도그무시니 아슈라프 알만시니 헬리시 가문이 이건 다 지역 구청장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과연 이 구청장이 서울시장하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다이다이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붙어가지고 이 싸움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1대1. 예, 1대1로 붙어서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반가운 소리긴 하지만 과연 이런 그 소수 부족 세력 가지고 이 메인스트림 하마스와 이거 붙어가지고 하마스를 제압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감독님의 의구심처럼 이제 비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교안보센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현재의 상태를 내전 상태로 규정하고 그 가자지구 내에서는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정파가 승리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정파가 바로 하마스예요. 그래서 경쟁 토호 세력은 하마스에 비해서 열세 게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예루살렘 안보 전략 연구소에서는 JISS에서는 비슷한 또 평가를 내는데 토호 경쟁 세력은 하마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군수 무장력부터 해서 전투 숙련도라고 그러죠.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붙으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건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 반대 정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군수 병력 지원을 소주시키는 거, 하마스의 이제 힘을 빼는 역할. 싸움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탄이나 병력이 좀 소진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이게 소위 얘기해서 1대1로 붙었을 때는 원터치 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게 이쪽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마스의 반대 세력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고, 네. 예, 결국은 이제 정리는 이스라엘이 하겠지만 IDF가 하겠지만 그 전에 사전 전지 작업이나 아니면 하마스의 힘을 빼는 역할 정도는 얼마든지 이 토우 세력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 토우 세력도 그 하마스와 맞짱 떠서 이렇게 싸우려면은 무기도 있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결국은 이스라엘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토우 세력한테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역할을 좀 기대한다면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이 가자지구 안에 어떤 권력 공백기 이때 하마스가 다시 이제 막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때
살짝 공백기일 때 이 토우 세력한테 힘을 잔뜩 넣어줘서 니들이 빨리 어떻게 해봐라. 지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제 그 비관론도 있지만 또 긍정론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 포럼 전문 연구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IDF가 적극적으로 토우 세력을 지원해야 하마스와 군사적 열세를 단숨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DF 개입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IDF가 뭐 지상군 투입 이런 게 정규군을 보내들 게 아니라 그 미들리스트 포럼 연구소는 이렇게 합니다. 신베트, 그 신베트가 서한지구, 가자지구 관할권을 갖고 있거든요. 작전 관할권, 물론 국내 보안청이지만, 그리고 신베트 IDF가 군사 고분단을 파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고분단은 뭐냐, 특수부대,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개별 정파에 파견해서, 그러니까 인베드라고 그러죠. 같이 숙식도 같이 하고 그 군사 고분단을 파견해서 전술 훈련, 그 반대 정파에 대한 전술 훈련, 통신 장비 훈련, 그 다음에 장비도 제공하고 훈련도 하고 군용 차량도 제공하고 정보 정찰도 제공하고 작전 기획 등을 제공해서 하마스와 전력 열세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미국의 특수부대 그린베레가 이렇게 하거든요. 족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군사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IDF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이제 이유진 PD도 얘기했지만 하마스가 지금 병력을 이제 징집할 때 뭘로 하냐면 테러라서 겁도 주지만 돈을 줘요, 급여를.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재정 상태가 괜찮고 이제 그동안 또 뺏은 그 인도적 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통제를 하는데 서울시장이 하는데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서울시장이 들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하마스가 제공하는 급여보다 조금 높은 경쟁 급여를 이스라엘 쪽이 대가지고 이쪽 토호 세력 그 민병대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핵심 쟁점이 이럽니다. 그럼 이 토호 세력, 이 부족, 가문들, 아랍 애들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전문 분석가에 따르면은 이들은 최소한 그 하마스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적 노선, 지하드 노선이죠. 리포트 투 씨,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이스라엘 박멸 이런 이념적 성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실용적인 경제적 유인책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생존과 사적 이익이 중요하지 이념, 지하드 그거 개나 줘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때로 옮겨가니까 오히려 다루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게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동 포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이제 긍정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에서는 우리 하마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자 와라. 그러면 너에게 한 달에 뭐 200불씩 줄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반대쪽에서는 우리는 300불 줄게. 그렇죠. 비딩이 걸어야죠. 이게 결국 돈의 논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그 하마스의 대한 세력을 키워서 하마스를 무력화시키는 이 작전 이렇게 해서 성공한 전례가 이스라엘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 사례보다 작은 성공 사례인데 올 상반기에 있었던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라파 국경에서 활동하는 샤밥 요 민병대가 400명의 병력을 쥐고 있는데 인도적 물자 호위 작전을 6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도 있고 두 번째 또 칸 유니스에서 활동하는 무장정파한테 그들한테 민간인 보호 임무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인도적 물자를 이게 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공간을 그거를 호위 업무를 맡겼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냐? 이 두 케이스 모두 IDF가 공군용으로 호위하고 군수병청하고 정보작전을 제공했어요. 무기도 되고. 그래서 하마스 방멸은 이걸 갖다가 가자 저녁에 그 반대 정파한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IDF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휴전 기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지상군 투입 같은 거는 이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간혹씩 이제 공군력으로 이제 주요 시설 때리고 그러니까 이 부족들을 하나의 지상군으로 쓰고 공군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개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방식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 종파들도 여러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파들도 또 서로 또 싸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종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족장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럼 경쟁 토호 세력 간의 다툼이나 내전의 상태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동 그 포럼 전문 연구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DF가 직접 작전 통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샤밥 그 특정 정파만 키워줄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도구메시랑 합동작전도 하고 예산으로 통제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합동작전 해가지고 특정 정파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쓰는 걸 방지하면 누가 하나가 잘 나가면 이제 또 경쟁이 붙으니까 그거를 방지하면서 조율을 하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IDF가 직할 통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 가자지구 지도를 보여주면서 북쪽에도 2개 있고 남쪽에도 2개 있는 이것들을 보여준 거는 일종의 이제 무장 정파들이에요. 예. 하마스 이외의 무장 정파. 그거 말고 또 그 소규모의 부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아랍 사회는 그 부족장들의 파워가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그 헤브론에서의 그 부족장들 쉐이크라고 하죠. 예. 이 쉐이크를 활용해서도 또 이 하마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조차도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려면 족장들하고 협조가 필요해요. 그 지자체처럼, 그러니까 구청장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가자 주민의 그 인구 구성을 보니까 608개의 그 지역 족장 체제예요. 와우, 그 조그만 동네에. 네, 족장 가문이 있고. 그다음에 더 큰 게 이제 베두인 종파 가장 커요. 6대 베두인 종파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자 인구의 전체 72%니까 2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일 활용해야 되는데 가장 큰 3대 분파가 얘네들이 뭐 저희도 잘 이제 처음에 스터디가 안 됐을 때는 얘네들 맨날 테러만 저지르고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에요. 베두인 종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테라반 분파는 가자, 이집트, 요르단 국경 무역의 어떤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만의. 또 그다음에 타이안 분파는 가자 동부 지역에서 농업 분야에 지금 전념하고 있고요. 바르바흐 분파는 상업과 창업에 또 이게 다 있는 거야. 그들만의. 각자 주특기가 있는 거네요. 그들만의 또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이 자생적 질서를 구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도 받았고 대영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소리티 그다음에 하마스 등 외부 패권 세력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 자생적 상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가 들어와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죠. 왜냐면 물자를 다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된 얘기지만 이들은 이슬람 칼리프 어떤 제국 이런 인형거보다는 경제적 실사구시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하마스가 물자를 이제 통제해가지고 가문 중시를 보호하다 보니까 돈을 줘가지고 테러를 시킨 거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종파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10월 7일 학살 이전에는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있더라고요. 도그메시 종파가 그 아까 얘기했던 베두인사나 타라빈 분파와 상품 교육을 서로 하는 등등 협치도 이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상방 간에 이제 윈윈 되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같이 협력하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하마스 통치 안에 분할 통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제대로 된 그 인센티브 구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짜주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중동 특유의 그 노마드 정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도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돈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 족속의 어떤 생존만이 관점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조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10월 7일 학살 사태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민간인들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휴민트 역할하고 저 집에 숟가락에 몇 개고 방공호가 어디 그 역할을 이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일반 주민들이 이스라엘 그 국민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뭐 전화해서 아빠 나 몇 명 잡았으면 이거 해서 얘네들은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국민들 납치해 보면은 돈 얼마 줄게. 그 다 인센티브 구조야. 그러니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생각이지만 모든 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요. 중동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지를 갖고 있으면 이게 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하마스가 힘이 빠지니까 그저 하마스가 맹렬할 때는 하마스 밑에 이제 콩고문 따먹고 있다가 이제 하마스가 빠지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중동 정서의 어떤 하나 문화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나는 그 족속들은. 그런데 하마스는 나름대로 그 중앙 메인스트림으로서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하고 또 행정적으로 조직력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하마스는. 그런데 이런 이 소규모의 그 토우 세력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연합체라고 해도 가자지구 전체를 너네들이 맡아서 좀 통제해봐라. 이게 될까요? 근데 이게 일종의 풀뿌리 조직이 되게 강해요. 아까 얘기했던 608개의 족장 회의의 산하에는
그 중재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같이.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이제 충돌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분쟁 사유가. 그거를 굉장히 해결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2010년 한 해에 19,000건의 주민 간 분쟁 송사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자치 노하우가 있고 이게 몇백 년 동안 그 집적된 자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알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하마스나 외부 세력이 개입만 안 하면 잘 돌아간다는 게 이 중동 연구소의 그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제 처한 이제 현실이 이거지 않습니까? 지상군을 또 투입해서 다 정리하자니 또 국제적인 외교적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평화 프레임워크 사이에서 이제 어디서 이제 최적의 그 솔루션이 뭐냐를 찾고 있는데 토호 세력을 지원해서 복원하면 안보 행정 공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호 세력 복원이 장점이 뭐냐면 그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이라크 전쟁 때 있지 않습니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나서 그 바스당을 다 제거하니까 권력 공백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시아파 민병대가 들어와서 미군들이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호 세력을 복원하면 외부 세력, 대표적으로 카타르, 유엔기구, 피해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적대 세력 개입을 최소화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 자생적 질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가자지구 NX, 병합이에요. 그리고 해외 이주를 원해요. 다 나가라. 그걸 원하는데 이거는 현실 가능성은 좀 지금 당대에서 좀 떨어져 보여요. 이상론이나 당위론 쪽으로 맞지만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러면 지금 현실 가능성 한 게 바로 요 토호 세력을 복원시켜가지고 통치 체제를 이제 외세를 차단해서 이제 자치구를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서 요즘 이게 좀 많은 매체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자지구 안정화, 이 토호 세력을 안정화, 이 토호 세력이 영어로 에미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미리트 전략을 잘 쓰면은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예, 저 에미리트라고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그렇죠. 빙고.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이게 성공하면 이게 서한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서한지구에서 PA 당국도 해체가 가능하고 이게 정리되면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국가 해법도 사그라지고 왜 자치민이 그렇게 원하는데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현실 방안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현지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그 벤구리온 운하 네. 그게 원래는 가자지구를 피해서 아슈켈론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뭐하러 그렇게 멀리 돌아가 그냥 가자지구로 관통하자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벤구리온 운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가자지구를 좀 정리를 할 것인데 좀 많이 안정이 되고 특히 하마스 네. 무장 해제하고 하마스 해체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내년쯤 그렇죠. 내년 하반기쯤에 이스라엘 투데이를 가자지구 가서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갈 자신 있습니까? 결정적일 때 이런다니까요. 반바지 입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나약한 자요.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16일 날 마침내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의 인기와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약간 그 정치 성향하고 중도 좌파 매체죠.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네트냐후가 속해 있는 리쿠드당이 집권당이 34석을 얻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그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 했던 여론조사에서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 학살 테러 이후 리쿠드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TOI는 보도하고 있고, 그러면 가장 좀 정확하고 현실을 잘 반영하는 다이렉트 폴, 그러니까 채널 14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리 적합도 조사에서 네트냐후가 58%, 거의 압도적이죠. 2등 베네트가 22%, 그다음에 아이젠코트가 전쟁 뭐 수뇌부에 있었던 아이젠코트 전 IDF 총장이 11%, 라피드가 4%, 리버맨이 4%, 그다음에 옛날 중도 확장의 뭐그 대명사 간츠 국방장관 1%로 완전 나락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냈고, 그다음에 우파 연정이 66석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OI하고 7석 조사보다 7석 많이 나왔고, 2022년 총선보다 2석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60석이 어떻게 보면 연정 구성의 그 한계선인데 66석이라는 건 지금 선거 치르면 그냥
재집권한다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리고 야권 좌익 진영은 43석으로 쪼그라들었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여론조사냐면 주로 이제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반유대 매체뿐만 반유대 국제 외신들 워싱턴 포스트, CNN에서 항상 우리 연합뉴스 통해서 얘기한 게 뭐야?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 끝났으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휴전 협상 끝나니까 지지율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 장기화 국내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국민 70% 이상이 네타냐후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야, 지금 5선이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또 하면 6선이 되고. 그렇죠. 내년이니까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하죠. 그 이스라엘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각제. 자, 어쨌든 휴전도 발효 중이고 뭐 아직 그 시신들 일부가 돌아오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그 인질들은 20명 마지막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일까요? 근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 뭐 인기도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네타냐후 정부가 총리가 가자 지구 하마스를 향해서 전쟁을 벌일 때 계속 중간에 딴지를 걸던 이 네타냐후 주변의 참모들도 있었고 심지어 반대도 하는 그런 참모도 있었고 또 내각도 있었고 지금 슬슬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지지율이 58% 나오니까 이제 그립이 엄청 세지죠. 그래서 21일 날 현지 시각에 그 국가안보보좌가 한핵급비를 경질시켜 버렸어요. 한핵비. 예. 한핵비를 이제 경질시켜 버렸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사유는 밝혀야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를 보면 채널 14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핵비 보좌관이 네타냐후가 어떻게 충돌했냐면 인질을 전원 석방보다 부분 석방하자 뭐 이렇게 좀 약한 협상을 관철시켰고 그다음에 지난 8월에 한 번 또 이제 그 가자시티 대규모 군사작전이 있었는데 이것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뭐만 하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 공습도 반대하고 뭐 다 반대한 거예요. 한핵비가. 예. 그래서 네타냐후와 대립하면 하마스에 대한 유화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면 자기 수하인데 말 안 듣고 막 그런 거죠. 언론에다가 유출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경질을 한 것이고 PMO 비서실장도 지금 경질해서 뭐 영국 대사로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이제 요번 그 인질 송환 승리 전쟁 종료라고 사실상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친정 체제로 이제 재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휴전이 된 이후에 유럽 연합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했던 그 여러 가지 경제 제재들이 있었어요. 이걸 지금 다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유럽이 이제 가자 전쟁 장기화를 사유로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여러 가지 무역 협상, 뭐 경제 협력 이걸 다 제한한다, 일시 동결한다고 얘기했는데 다 풀었어요. 18일 날. 어허. 그리고 EU가 뭐 요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 강경 보수 그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벤그리브 안전부 장관, 소물리치 재무장관에 대한 대인 금융 제재안, 그러니까 서한지구 병합에 관련해서 얘네들에서 이 강경 보수 정치인들한테 이제 금융 제재안도 관철했는데 이것도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완전 국면 전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휴전안이 전쟁은 이제 오피셜리 끝났다. 물론 잔불 처리는 있지만은 오피셜리 끝났다라는 게 요런 사태를 요런 현상을 보면 알 수 있고. 독일 역시 지난 8월에 이제 이스라엘 뭐 무기 금수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휴전안으로 다 풀었고 뿐만 아니라 21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20억 그 유로 규모의 그를 이제 산다고 합니다.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완전히 다시 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휴전 잘했어요. 예. 예, 어찌됐든 뭐 휴전 잘했고 인질들 다 돌아왔고 이 휴전이 종전으로 가고 그렇죠. 하마스 완전 해체되고 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